당신의 러닝메이트, 러닝사이언스 랩입니다. 러닝을 시작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뛰기 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대회 출발선에 나가보면 모두가 열심히 다리를 잡아당기고 있고 유튜브에서 러닝 영상을 찾아봐도 워밍업 스트레칭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저도 몇 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두가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건지. 그래서 직접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스트레칭, 잘못하면 오히려 기록을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입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한 자세를 멈춘 상태에서 근육을 길게 늘리는 방식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종아리를 당기면 자세, 서서 한쪽 발을 뒤로 잡아당겨 허벅지 앞쪽을 늘리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정적 스트레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 전에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동작들입니다. 동적 스트레칭은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서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제자리 달리기, 레그 스윙, 하이니, 버트킥 같은 동작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운동 전 준비 동작이라기보다 가볍게 몸을 깨우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2004년 국제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닝 전에 정적 스트레칭을 20초에서 30초 이상 실시한 그룹은 스트레칭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단거리, 달리기 속도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주제의 연구들이 꾸준히 나왔는데 대부분 같은 방향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적 스트레칭이 근육의 폭발적 수축 능력, 쉽게 말하면 순간적으로 강하게 힘을 내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육을 길게 들이면 금방 출하는 감각 수용체가 작동합니다. 이 수용체는 근육이 너무 갑자기 강하게 수축하지 못하도록 억제 신호를 보내는데 이건 원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인체의 안전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안전장치가 달리기 직전에 작동해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출발선에서 심껏 뛰려고 준비하는데 몸이 스스로 잠깐 천천히 해 라고 브레이크를 밟는 셈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억울했습니다. 수년 동안 대회 출발 전마다 성실하게 다리를 늘리고 있었는데 그게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심지어 제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던 분이 저보다 더 좋은 준비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 지금이라도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동적 스트레칭은 어떨까요? 여기서 결과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동적 스트레칭의 목적은 근육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혈류를 올리고 체온을 높이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러닝 전 10분 내외의 동적 워밍업은 실제 달리기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부상 위험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시동도 안 걸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비슷합니다. 동적 스트레칭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워밍업 주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자동차에 좋은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서 느리는 것보다 가볍게 움직이면서 달릴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적 스트레칭은 운동이 끝난 후에 하십시오. 근육이 충분히 따뜻해진 상태에서 느려져야 유연성 향상에 효과가 있고 부상 위험도 적습니다. 러닝 전이 아니라 러닝 후가 정적 스트레칭의 올바른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달리기 전에는 동적 워밍업으로 대체하십시오. 레그 스윙, 하이니, 버트킥, 카리오카 같은 동작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대회 당일에는 더 신경 쓰십시오. 평소 훈련에서야 조금 덜 풀고 뛰어도 몸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대회처럼 처음부터 강하게 치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워밍업, 퀄리티가 초반 몇 킬로미터의 느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회 전 워밍업만큼은 귀찮더라도 제대로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요즘 대회 전에 정적 스트레칭을 완전히 빼고 동적 워밍업만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덜한 것 같아서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루틴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뛰어보니 초반 몸이 확실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처음 1km에서 2km 구간, 보통 몸이 덜 풀려서 힘들게 느껴지는 그 구간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 워밍업 방식을 바꾼 덕분인지 아니면 그날 컨디션이 좋았던 건지 정확히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달리기는 날씨, 수면, 식사, 심리 상태까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한 가지 요인만 따로 떼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러닝의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연구 결과와 제 경험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 당분간은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뛰기 전에는 멈춰서 느리지 말고 움직이면서 깨우십시오. 다음 대회 때 한번 바꿔보시고 달라진 게 느껴지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른 러너분들의 경험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러닝 하십시오. 러닝 사이언스 랩이었습니다.